뭐 웹툰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다면 다행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뭔가 웹툰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준비할 때 예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없던 시대여가지고 도움받을 것도 없고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약간의 정보라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마침 문재님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유영태 작가라고 하고요. 육아부부 사야의 작가이고 네이버에서는 정인의 동물병원 뭐 예 뭐 그 외에 뭐 웹툰 같은 몇 가지 많은 웹툰을 그렸었고 지금은 예 그렇게 연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팀사야이라는 야구팀의 감독이고 그리고 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예. 웹툰 작가로서 가장 요즘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조금 불편한 게 많아졌다는 거. 예전에는 웹툰이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웃기만을 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머도 많고 코드도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민감한 단어들 이거 쓰고 싶은데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민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근데 그걸 생각하다 보면 되게 만화가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 내질러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지를 수가 없고 좀 웃겨야 되는 대사를 써야 되는데 웃길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뭐 왜 뭐 일베 용어라거나 메갈리안 용어 이런 것들을 실제 단어에서 사실 쓸 일이 많지도 않은데 가끔 써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못 쓰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썼다가 혹시나 이걸 보는 사람이 나를 이쪽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렵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창작을 해야 한다는 거는 최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 생각해놓고 이거 빼야 되고 저거 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재미있는 게 좀 약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게 제일 힘들죠. 웹툰 작가로서 그 수입이 일단 뭐 많이 번다는 분도 계시고 거의 뭐 생활하기에 근근히 버틸 정도로만 번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작가님께서 가정을 꾸려 나가시기에 지금 웹툰 작가로서 버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려봅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게 되면 이게 매해 달라지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뭐 사업이나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냥 순수하게 웹툰 작가로만 돈을 벌어서 지금 10년째 뭐 결혼하고 아이랑 같이 꾸려 살고 있으니까 뭐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되게 부유하고 넘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저희 식구 살기에는 딱히 부족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유튜브만 하더라도 되게 뭐 한 달에 몇 억씩을 번 유튜버가 있을 것이고 수익 창출이 안 된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천차만별의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웹툰도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웹툰을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시작하시면은 아마 쉽게 접근하기 어렵지 않으실까. 왜냐면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웹툰을 시작할 때는 웹툰으로 한 달에 벌었던 돈이 48만 원으로 기억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달에 48만 원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어떤 분에게 48만 원 줄 테니까 너 웹툰 할래? 그러면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어떻게든 제 만화가 실리는 게 좋으니까 그거라도 받고 시작을 했고 그렇게 딱 10년 차까지 되니까 이제 뭐 그거보다 이제 훨씬 많이 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웹툰을 시작하시려는 분이 있다면은 금액을 신경 쓰기보다는 좀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다만 본인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시고 내가 웹툰 작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생각보다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예, 뭐 오래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인 나이와 또는 나이가 많더라도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 좀 있고 생활이 괜찮다면은 뭐 자기 직업이 원래 있는 상태로 투잡을 하고 싶다면은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웹툰 작가로 바로 대박이 나서 내 생활을 바꿔보겠다? 예,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웹툰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잖아요. 시작하는 장비가.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처음 그 장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시작하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만화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만화가 돈이 덜 들어서예요. 왜냐면 미술 같은 경우는 미술을 다니려 했더니 학원을 다녀야 되고, 뭐 재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막 생활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만화를 하는데 만화는 돈이 안 들더라고요. 종이랑 연필만 있으면 되니까. 또 그때는 뭐 펜촉이나 잉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 당장 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예체능에 비해 돈이 덜 들어간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애매하려나? 네, 네, 지금도 보면 보여주세요. 여기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컴퓨터 하나. 예. 그 전에는 요거 신티크도 없고 그냥 그 액정 타블렛, 액정이란다. 뭐라지? 그냥 이거. 그냥 타블렛 일반 하나 타블렛 있었어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컴퓨터 하나 일반 타블렛 하나로도 사야이까지 계속 그렸어요. 예, 사야이도 계속 그거 하나로만 그리는데 그거 가격이 제가 알고 있기로 뭐 40만 원? 뭐 내외였던 것 같아요. 컴퓨터 한 120인가 주고 샀고 타블렛 40만 주고 샀으니까 160만 원이 창업 비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사실 웹툰이 맨 처음 드는 비용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제 시간을 들이고 뭐 밤을 새고 일을 하면은 되게 적은 비용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해보셔서 문디 작가님께서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비용은 되게 적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접근성이 좋다. 근데 나중에 내가 뭐 사람을 많이 써야 되고 수많은 어시스턴트가 함께 한다면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그건 뭐 그 다음 얘기죠. 예. 결론은 네. 싸게 접근할 수 있다. 그 웹툰 작가로서 작가님만의 직업병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물리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이 내용을 만화로 그릴 수 있겠다. 또는 내가 뭐 길 가다 재밌는 걸 봐도 저걸 만화로 그리면 어떨까. 와이프가 무슨 재밌는 말을 했을 때 메모를 해요. 이거 나중에 쓸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단점인 게 생활과 일이 분리가 잘 안 돼요. 내가 여기서 일을 끝나고 오면은 지금부터는 내 개인적인 시간이고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시간에도 일을 생각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하는 시간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일 바닥을 한 10년째 있다 보니까 이제 생긴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겠죠. 모든 게 다 이제 내 생활 전체가 웹툰의 소재가 되고 좀 흡수된 느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피곤하긴 하죠.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망을 작가님 의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웹툰 작가의 전망은 솔직히 네. 저는 썩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출판 만화 시장도 한 50년 넘게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거든요. 이게 컴퓨터가 보급되고 스캐너가 나오면서 한 번에 확 무너졌어요. 정말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출판 시장이. 저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출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것도 상상을 못 했는데 그 무너짐을 보면서 웹툰이 안 무너질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웹툰도 얼마든지 이 다음 플랫폼이 나오면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건 뭐 어떤 거일지 모르겠죠. 메타버스일 수도 있고 정말 3D 뭐 애니일 수도 있겠죠. 또는 요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움직이는 그런 게 사람들이 더 익숙해지면 웹툰이 금방 사라질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웹툰은 소리도 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사실 그림을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이 익숙해진 아이들이 그걸 언제까지 웹툰을 볼 수 있을까? 편리하다는 이유로 저는 그래서 웹툰 시장이 마냥 뭐 이게 막 10년, 20년 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제 웹툰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그 다음 차차기작이 사실 없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도 아직은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 출판 만화 선배님들을 보면 뭐 정말 제일 큰 선배님이라 할 수 있는 이현세 작가님이나 허영만 작가님 하더라도 허영만 작가님은 계속 차기작을 내고 계시는데 그건 허영만 작가님 정도의 탑 티어들이 나올 수 있는 과정이지 그 외 다른 유명했던 작가님들 지금 활동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 만화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수명이 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웹툰 작가라고 다를까요?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웹툰 작가님들이 방송이나 다른 쪽으로 나가는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 이 바닥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바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웹툰 작가를 나중에 언젠가를
은퇴를 하게 된다면 그 후에 어떤 거를 하실지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뭐라고 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화를 그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 40년째로 오다 보니까, 30년이죠.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평생 그림만 그릴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솔직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최근에 많이 하는 고민이긴 한데, 옛날 같았으면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는, 이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 가능하면 이쪽 계통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웹툰 작가가 그만두면은 이제 스토리 작가라는 거는 드라마일 수도 있고 영화일 수도 있고 또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웹툰일 수도 있겠죠. 바람이 있다면은 스토리 작가 쪽으로 가는 거. 왜냐하면 스토리 작가는 약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크게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스토리 작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그림 그리는 건 노가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스토리 작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스토리 작가가 안 된다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뭐 해먹고 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그 웹툰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나이를 불문하고 웹툰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만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가 하고 싶은 분들, 제가 예전에는 제 후배들한테는 열심히 좀 기본을 좀 닦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기본기를 쌓지 않으면은 내가 하면 할수록 점점 한계가 느껴지고 내가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서 좀 기본기를 많이 쌓고 시작을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반대예요. 기본기를 쌓을 필요가 없어요. 옛날처럼 뭔가 천천히 쌓아 올려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늦어요. 지금은 그냥 미숙해도 해야 되고 부족해도 해야 되고 내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일 바로 당장 웹툰 작가 시작해도 돼요. 이거 솔직히 이제는 그림이 약하고 구도가 무너졌다고 뭐라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빨리 하는 게 임자예요. 내가 얼마나 재밌는 소스를 빨리 만드냐. 솔직히 요즘에 나오는 웹툰들 보면은 엄청나게 잘 그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실력을 다해서 그리잖아요. 그냥 정말 속도전으로 시작 들어가서 빨리 그려요. 왜 요즘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작가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린 작가인지 막 보여주는 그림들. 근데 그렇게 안 그린 이유는 그렇게 그린 의미가 없어서예요. 그렇게 그리면 어차피 인정해준 사람은 별로 없고 사실 마감만 더 늦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린 이유는 기본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기본기도 필요하지만 기본기를 다 쌓고 나오려고 하지 말고 일단 데뷔를 하고 웹툰을 뭐라도 시작하면서 기본기를 쌓는 게 좋다. 제발 준비하겠다는 이유로 자꾸만 시작을 미루지 마라. 최대한 빨리 시작해놓고 준비를 해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후배 한 명이 지금 한 10년치 준비만 해가 있어가지고 이미 실력은 저보다 더 뛰어난데 계속 준비를 해요. 본인은 이게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그게. 근데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회인야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회인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아마추어인들이 모여서 프로야구처럼 이제 뭔가 규정된 규칙과 그 리그를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모르는 상대들과 경기를 해서 이제 승패를 가르는 걸 사회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야구랑은 약간 다른 점은 협회도 있고 리그에 소속돼가지고 심판이나 기록원들과 함께 뭔가 좀 프로야구의 틀에 가까운 그런 환경에서 야구라는 거를 사회야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미성년자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이로는 70세 넘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회야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이거 시작할 때
야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야구가 뭔지도 몰랐고, 몇 명이 하지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한 게 사회인 야구여서, 뭐, 제가 접근할 정도면 다른 분들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크게 비용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헬스장을 가면은 한 달에 보통 뭐, 요즘 싼 거는 뭐 되게 싼 것도 있지만,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겠죠? 한 달에 10만 네. 원? 그럼 1년으로 따지면 120만 원. PT를 안 받는다는 조건으로. PT를 받을 경우에는 보통 뭐 한 달에 50만 원, 45만 원 정도 하죠. 근데 뭐 솔직히 PT는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너무 비싸가지고 PT 빼고 가장 흔하게 한 달에 기준 헬스가 120만 원. 사회야구에서 드는 비용이 리그 비용을 보통 한 달로 따지면 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년 기준으로 리그 비용이 한 25만 원. 글러브는 한 25만 원 정도 주고 사면 되고 배트도 한 요즘은 싼 거 많이 쓰니까 뭐 15만 원, 20만 원 내외. 그리고 뭐 가방 같은 경우는 뭐 예, 5만 원, 6만 원, 신발 뭐 5만 원. 뭐 5만 원짜리 신발 별로 없긴 한데 그보다 싼 것도 많아서 그럼 다 합쳐봤자 사실 100만 원이 안 돼요.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1년을 할 거면 1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맨 처음에 얼마만큼 많이 내고 시작하는 애가 문제인 건데 사회야구 같은 경우는 이 병이 처음에 나간다는 게 좀 문제예요. 리그도 선지급을 해야 되고 장비도 처음 살 때 다 사야 된다고. 헬스는 사놓고 매달 조금씩 나가지만 야구는 처음부터 다 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떠한 구기 종목을 하더라도 비슷해요. 사실 골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라운딩을 나가진 않겠지만 라운딩을 나갔다면 기본적으로 20만 원, 30만 원은 깨지기 때문에 골프보단 당연히 싸고 뭐 축구는 좀 비쌀 것 같아요. 네, 축구는 좀 더 쌀 수는 있겠죠. 사회야구가 결코 맨 처음에 초기 비용은 좀 들어갈지언정 전체로 봤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 스포츠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야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를 6개월을 할 건지 1년을 할 건지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구나. 그리고 어떤 야구팀을 들어가면은 팀 배트도 있고 팀에서 많은 장비들을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보다 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정말 뭐 내가 지금 당장 뭐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운동은 빠지면은 돈이 계속 들어요. 어떤 스포츠를 하더라도 맨 처음 산 장비보다 더 좋은 거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내가 한번 내 재미와 즐거움을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많이 주저하지 마시고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